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 집합 단원을 배웠잖아요. 관련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전 문제 교과서 175쪽에 있는 9번 풀어보겠습니다.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 도전 문제로 나와 있네요. 자, 어떻게 풀릴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A합 B의 여집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교 B의 여집합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을 가지고 뭔가를 더 만들어내야 될 텐데요. 먼저 우리가 앞에서 집합의 연산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뭐 결합법칙, 분배법칙 또는 뭐 드모르간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을 적당히 활용해서 이 두 집합을 가지고 뭔가 또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뭔 얘기냐면 A합 B의 얘와 그 다음에 또 초록색식 A 교 B의 여를 한번 자, 교집합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먼저 얘를 요 괄호를 풀어줘야 되겠네요. 그죠? 괄호를 풀어야만 뭔가를 더 연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A 합 B의 여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여집합 괄호를 풀어주는 방법 그게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이었었죠. 그래서 A의 여, B의 여 각각 붙여주고 밥그릇 어떻게 돼요? 그렇죠. 뒤집어진다. 기억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뭔가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겠네. 왜냐면 여기 합 B의 여 똑같이 공통으로 들어있죠? 그러면 걔네들을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요? 묶어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묶어봅시다. 자, 묶어보면 오른쪽에 B의 여로 합 B의 여로 묶어내고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아요? A와 A 여가 남죠? 그러면 A와 A 여를 써주시고 그러면 중간에 낑겨있던 여기 교만 아래에다가 끼워 넣어주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A와 A 여의 교집합 어때요? 공집합이죠? 자, 그거랑 B의 여집합을 합집합했으니까 뭐가 돼요? B의 여집합이 되겠네요. 그 얘기는 이 주어진 두 집합들 얘네들을 뭐하면 교집합을 시켜주면 뭐가 나온다? B의 여집합이 나온다. 따라서 이 주어진 두 집합의 교집합 구해볼까요? 자, 겹치는 거 뭐예요? 겹치는 원소 3이 안 겹치네. 4하고 11 이렇게 겹치나요? 그래서 얘는 4와 뭐가 되겠다? 11이 되겠다. 자, 그 다음은 아까는 교집합을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합집합을 한번 해볼까요? 예, 지금 교집합했다면 두 번째는 합집합을 해봅시다. 자, A 합 B의 여 주어진 노란색 집합하고 그 다음에 초록색 집합 아까 드모르간으로 괄호 풀었었잖아요. 그건 했었으니까 그걸 바로 쓸게요. A의 여 합 B의 여였었죠. 자, 그것을 이번에는 뭐 해주자? 합집합을 시켜주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결합법칙은 뭐 교집합, 합집합 이렇게 섞여 있을 때 썼는데 이렇게 합집합만 있을 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뭔 얘기냐면 지금 합 B의 여 오른쪽에 똑같이 있죠? 자, 걔네들을 묶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합집합만 있더라도. 자, 뭔 얘기냐면 합 B의 여를 묶어내면 남는 것은 뭐예요? A와 그 다음에 뭐가 남아요? A 여가 남는데 근데 중간에 낑겨 있는 게 아까는 교집합이었지만 이번에는 뭐가 낑겨 있어요? 합집합이 낑겨 있죠? 그대로 걔를 이렇게 내려서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A 합 A의 여 뭐가 돼요? 전체 집합이 되죠? 자, 그거에 합 B의 여 그러면 전체 집합하고 뭔가를 합했대요. 그럼 그대로 전체 집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노란색과 초록색 요 두 개의 집합 주어진 두 개의 집합을 합집합하면 뭐가 된다? 전체 집합이 된다. 따라서 전체 집합은 1, 2, 3, 4, 8, 11, 12, 13이 된다라는 정보가 얻어졌네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정보로 한번 1번과 2번 채워볼까요? 자, A교 B를 구하래요. 자, A교 B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A교 B의 여가 나왔어. 자, A교 B의 여가 나왔으니까 A교 B의 여의 또 여집합 이게 바로 뭐예요? A교 B죠?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전체 집합을 구해놨으니까 전체 집합
우리 여집합의 정의가 뭐예요? 전체 집합에서 걔 제외하면 되잖아요. 그럼 전체 집합에서 누구를 제외하면 돼? A교 B의 여를 제외하면 그게 바로 A교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 집합 여기에서 자, 초록색 집합 A교 B의 여 3, 4, 11, 13 3, 4, 11, 13 얘네들을 제외하면 바로 뭐가 된다? 그게 바로 1번의 답이 되겠다. 따라서 1번의 답은 1, 2, 8, 1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B 차집합 A입니다. 그러면 B를 알아야 얘를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자, 그럼 B는 아까 여기서 구해놨네요. 어디서? 여기서. B의 여집합이 A니까 전체 집합에서 B의 여집합을 제외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B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 B는 어떻게 구한다? 전체 집합에서 자, 뭐를 제외해주면 된다? B의 여집합을 제외해주면 된다. 왜냐면 여기 B의 여집합을 구해놨으니까. 자, 그러면 전체 집합 아까 했었죠? 여기서 4와 11만 제외하면 되겠네요. 자, 4와 11 제외하니까 어떻게 돼요? 1, 2, 3, 또 뭐가 나요? 8, 12, 13. 8, 12, 13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이제 B를 구해놨고, 자, 그럼 아까 A교 B를 구해놨잖아요. 1번에서.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B차 A는 B에서 또 누굴 제외하면 돼요? A교 B를 제외를 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 B 이렇게 있으면 벤 다이어그램 생각나죠? B에서 요거 제외하면 B차 A잖아요. 이 부분. 됐죠? 자, 그러면 B는 아까 1, 2, 3, 8, 12, 13이니까 여기서 A교 B 아까 구한 누구들을 제외해요? 1, 2, 8, 12만 제외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답은 3과 13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0번 봅시다. 자, 두 집합 A, B가 있어요. 네, A 원소 3개 있네요. B도 원소가 3개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될 때 A차 B 합 B차 A 요것이 0하고 1만 원소로 갖고 있대요. 자, 그랬을 때 A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 거기에다가 A까지 더하라고 했네요. 자, 이 문제 여기서 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집합이 있어요. 어떤 집합이냐면 바로 요 집합입니다. 요 집합. 이 자주 문제에서 활용되는 집합이에요. 이 집합은 좀 자주 사용되다 보니까 이름이 있어요. 자, 어떤 이름이 있냐면 A 세모 이렇게 쓰고 B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대칭차라고 해요. 대칭차. 차집합은 차집합인데 여기 보시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어떤 모양이에요? 자, 그렇죠. 이렇게 가운데 구멍만 쏙 빠진, 그죠?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만 쏙 빠진 이런 모양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대칭차 문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A라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 공통된 원소는 딱 보이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가 지금 공통된 원소죠? 그렇죠. 지금 3하고 3은 공통된 원소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안에 반드시 3은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2라는 숫자를 생각해 볼게요. 다른 거는 문자니까 생각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로 나와 있는 것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B에 들어있는 2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과연 이 2라는 숫자가 여기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 대칭차 안에 있을 것인가 이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만약에 이 2라는 숫자가 대칭차 요 빨간 부분 요 부분에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대칭차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2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가 않죠. 따라서 이 2는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다? B라는 원소 중에 이 2는 반드시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쪽이 아니고.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A는 2개나 남아있는데 B는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B에 남아있는 하나의 원소인 A 빼기 2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자, A 빼기 2가 뭐일 때? 여기 대칭차 안에 있는 이 0과 1 둘 중에 우선은 0일 때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때는 A가 뭐가 돼요? 2가 되죠. 그럼 A가 2니까 이번에는 A라는 집합을 구해봤더니 그럼 어떻게 나와요? 스몰 a에다가 2를 집어넣으니까 3, 그 다음에 뭐 1, 2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 2, 3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벤 다이어그램에 채워봅시다.
자, 교집합은 2하고 3 이렇게 나오겠고, 자, A의 왼쪽 궁뎅이. 왼쪽 궁뎅이 어떻게 돼요? 지금 겹치는 거 2, 3 빼니까 A에서 남는 건 1이죠, 1. 자, 그 다음에 B에서 2, 3 빼니까 여기 뭐 0 남죠, 0. 그래서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대칭차 안에 0과 1 들어가는 거 맞네? 그럼 벌써 오케이네. 벌써 답이 나왔네. 그죠? 그러나 그래도 요 경우만 따지면 안 되겠죠. 혹시 모르니까 또 확인해 봅시다. 뭐 두 번째, A 빼기 2가 뭐일 수도 있어. 그렇지, 1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A는 얼마가 나와요? 3이 나오죠. 따라서 A라는 집합에다가 스몰 a 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3,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의 제곱 빼기니까 7, 그래서 2, 3, 7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교집합은 2, 3이 맞지만 대칭차가 뭐가 나와요? 대칭차가 대칭차에 7이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뭐가 될까요? A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은 1, 2, 3 다 더하니까 얼마? B는 6. 그 다음에 A는 아까 얼마였어요? 2.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얼마? 6 더하기 2에서 얼마? 8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자, 선생님이 여기까지 문제를 풀고 끝내버리면 뭔가 또 고민을 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 A 빼기 2라는 숫자가 지금 0하고 1인 경우만 따져봤거든요. 선생님 0하고 1 말고 뭐 다른 거는 안 따져봐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만약에 A-2가 0하고 1이 아니고 뭔가 다른 숫자라고 해봅시다. 그럼 뭔가 다른 숫자라면 대칭차 안에 안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A-2가? 그러면 A-2가 B라는 집합의 원소인데 대칭차 안에 안 들어가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대칭차 안에. 오른쪽 궁뎅이에 안 들어가면 어디 들어가야 돼? 그렇지.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되겠지? 교집합에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A-2가 바로 교집합의 원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A-2가 교집합의 원소가 된다는 건 교집합의 원소가 3, 2, A-2 이렇게 3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교집합의 원소가 3개면 지금 A의 원소도 3개니까 그러면 대칭차 안에 있는 게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뜻이 되겠네. 그러면 이런 상황은 당연히 우호순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더 따져보지 않아도 지금 A-2가 0일 때, A-2가 1일 때 이때만 생각을 해봐도 충분하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학습지 13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학습지 13쪽 펴주시고, 자, 9번 문제예요. 기출문제네요. 지금 A라는 집합, B라는 집합 있고요. 자, 가나 다 조건 있습니다. 자, 가 조건은 뭐 P랑 A랑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2개다. 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보시면 P차 B가 공집합이다. 자,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P에서 B를 제꼈더니 아무것도 안 남는데요. 다시 자, P에서 B의 원소들을 싹 다 지워낸 거예요. 그랬더니 싹 다 지워졌어. 하나도 없어. 그 얘기는 P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B에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면 이 자리에서 그대로 이렇게 되면 이거이면 P는 어디의 부분집합이다? B의 부분집합이다.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사실 조금 엄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걸 한번 써볼게요. A교 B가 공집합이다. 즉 A와 B는 서로소인 그런 상황이죠. 앞에서 배웠던 개념입니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서로소다. 자, 그럼 서로소인 상황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둘이 겹치는 게 없게 이렇게 그리면 되죠. A 그 다음에 뭐 B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생각을 해볼 거냐면 서로소라는 것은 여집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B의 여집합이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에요. 그 B의 여집합 안에 누가 들어가요? A가 들어가죠. 자, 또 이번에는 뭐 A의 입장에서 봤을 때 A의 여집합 안에는 또 누가 들어가요? B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서로소일 때는 어떤 A가 그 나머지 집합의 여집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꾸로 B는 또 누구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고 A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고. 자,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자, A하고 B가 서로소일 때, 자, A교 B가 공집합일 때,
자, 그때는 A는 어디의 부분집합이다? B의 여집합이 부분집합이 되고, 그리고 또 B는 또 어디의 부분집합이 된다?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여러분들 거꾸로도 될 것 같아요? 거꾸로도? 그렇죠. 여집합 안에 예를 들어서 A가 B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 B의 바깥쪽에 들어간다는 거죠. B의 바깥쪽에 들어가니까 공통대부분 하나도 없겠지. 또 B가 A의 여집합에 들어가면 또 A의 바깥쪽에 B가 쏙 들어가게 되니까 당연히 또 겹치는 부분이 없겠죠. 즉 지금 왔다 갔다 다 된다는 거예요. 뒤에 명제단원에서 하겠지만 요것과 지금 A하고 B가 서로소라는 얘와 얘는 똑같은 말이라는 거고, 또 이 서로소라는 것과 얘는 또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나를 좀 분석을 해볼게요. 자, 나가 뭐냐면 P 차 B가 공집합. 그럼 여러분들 차집합 공식 기억나요? 차집합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었어요? P 차 B는 P교 B여, 이거 기억나요? 자, 그러면 그것이 뭐가 나왔대요? 공집합이 나왔대. 자, 그러면은 어떤 P라는 집합과 B의 여집합을 하나로 통으로 봅시다. B의 여집합을 교집합시켰더니 공집합이 나왔대. 즉 P와 B의 여집합은 서로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P는 어디에 부분집합이 돼요?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B의 여집합이 뭐예요? B죠, B. 따라서 P는 B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렇게 좀 더 엄밀하게 우리가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P에서 B를 제꼈더니 아무것도 안 남았다. 그러면 P에 있는 게 다 없어져 버린 거니까, B 때문에 다 없어져 버린 거니까 P는 B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충분히 이 상황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서로소라는 개념에서 나온 이 상황, 서로소면 A는 B의 여에 들어가고 거꾸로 B는 A의 여에 들어가고, 이 상황을 잘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얘와 얘, 또 얘와 얘는 또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이렇게 한번 쓰겠습니다. 자, P 차 B가 공집합이라는 것은 P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자, 아직 명제는 안 배웠지만 선생님이 똑같은 말이다 라는 것을 양쪽 화살표로 예전에 알려준 적이 있었지요. 자, 그 다음에 조건 다를 봅시다. 집합 P의 모든 원소의 합은 28이다. 자, 그러면 뭔가 P에 대해서 더 접근을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구하는 건 P 전체는 아니고 뭘 구해야 되냐면 P 차집합 A를 구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럼 P 차집합 A? 지금 뭔가 P하고 B의 관계도 나왔고, 얘네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P 차집합 A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되는데, 이 P 차집합 A는 어쨌든 P에서 A인 것들을 제낀 건데 어쨌든 P 안에 있잖아요. 따라서 얘는 뭐의 부분집합이에요? P의 부분집합이죠. 자, 그러면서 P는 또 누구의 부분집합이에요? B의 부분집합이죠. 이해 갔어요? 자, 그럼 이제 또 생각을 해봅시다. P 차집합 A는 그 안에, P 차집합 A 안에는 A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되죠. A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되죠? 그러면 A가 뭐예요? 1, 2, 3, 4죠. 자, 그러면 여기서 P 차집합 A라는 요 집합은 A, 즉 1, 2, 3, 4는 갖고 있지 않으면서, 자, 누구의 부분집합이에요? B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B에서 누구만 빼고 1, 2, 3, 4만 빼고 나머지 5, 6, 7, 8만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된다는 거? P 차집합 A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알겠어요? 했어요. 따라서 P 차집합 A는 누구의 부분집합이 된다? 그렇죠. 5, 6, 7, 8의 부분집합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만들어낸 정보들을 한번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한번 조합을 해봅시다. 자, P차 A에 대한 정보, 여기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나왔어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그런 숫자들은 5, 6, 7, 8 이 안에서 끝내야 된대요. 그죠? 그 다음에 A교 B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 2개다. 이런 정보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A교 B는 요 빨간 요 부분이니까 A교 B랑 P차 A 합하면 누구예요? A교 B랑 빨간 부분이랑 P차 A 노란 부분을 합집합하면 그게 바로 P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P의 원소의 총 합이 28이다라는 그런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P를 또 유출을 해봐야 돼. P를 또 유출하려면 또 빨간 부분 P교 A도 유출을 해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P교 A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교집합은 P, 교, A 이러한 교집합은 그 각각의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기억나요? 그죠? 당연하죠. 공통된 부분 당연히 이 A의 부분 집합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지금 A라는 집합은 1, 2, 3, 4예요. 그러면 그 1, 2, 3, 4 중에 2개가 바로 P, 교, A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2개의 원소가 도대체 뭐냐에 따라서 P의 원소의 합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교집합 P교 A 얘의 원소의 합부터 좀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뭔 얘기냐면 2하고 2를 더하면 3, 그 다음에 2하고 3을 더하면 4, 그 다음에 2하고 4를 더하면 5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하고 3 더하면 5, 그 다음에 2하고 4 더하면 6, 그 다음 마지막 3 더하기 4 하면 얼마? 7. 즉 교집합의 P 교집합 A 얘의 원소의 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올 수 있다? 3부터 3, 4, 5, 6 해서 뭐까지? 7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집합 다 해서 집합 P의 모든 원소의 합이 28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집합 P의 모든 원소의 합에서 여기 빨간색 P, 교, A 그 원소들의 합을 빼준 게 P차 A의 원소의 합 아닐까요? 이해 갔어요? 노란 거 전체 여기 P에서 빨간 거 요 부분 합한 거 빼면 P차 A의 원소의 합이잖아요. 그럼 P차 A의 원소의 합의 범위를 우리가 좀 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자, 뭐예요? P의 모든 원소의 합은 28이니까 A교 B의 합은 최대 7부터 최소 뭐까지 나와요? 3까지 나오죠. 따라서 28에서 7 뺀 거보다는 크고 나왔고 28에서 3 뺀 거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뭐가? P차 A의 원소의 합. 지금 뭐 한 건지 알겠어요? 지금 노란 거 P에서 빨간 거 요 부분 뺀 게 바로 P차 A잖아요. 따라서 P차 A의 원소의 합의 범위를 이런 식으로 구해낸 거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자, 계산해보면 28 빼기 7 하니까 얼마예요? 21이죠. 그럼 2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8 빼기 3 하니까 얼마? 25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자, 그러면 P차 A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얘네들이었잖아요. 그러면 5, 6, 7, 8 다 더하면 얼마예요?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다 더하면 26이죠? 근데 P차 A는 5, 6, 7, 8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5, 6, 7, 8이 다 있을 수도 있지만 뭐 5가 없을 수도 있고 뭐 6이 없을 수도 있고 뭐 5, 6이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P차 A의 원소의 합은 26, 얘네들 다 더한 26보다는 어떻게 될까요? 작거나 같겠죠. 작거나 같아. 자, 그러면 아까 P차 A의 원소의 합의 범위를 구해놨어요. 이렇게 범위를 구해놨는데 그러면 여기서 뭔가 5, 6, 7, 8 다 있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8 하나를 빼면 26에서 8 빼면 얼마? 18이 나오죠. 근데 그 18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만약에 7을 빼면 26에서 7 빼면 19죠. 그럼 19는 또 이 범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만약에 6을 빼면 20이죠. 또 안 들어가네? 그럼 뭐밖에 없어? 5 빼는 거밖에 없네. 따라서 P차 A라는 집합은 뭐가 된다? 6, 7, 8이 되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끝났네. P차 A의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답은 6 곱하기 7 곱하기 8에서 얼마나요 이거? 336이 나올 겁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어때요? 다소 문제가 좀 어려웠나요? 부분집합의 개념을 명확하게 또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차집합. 자, 여기서는 P와 A였으니까 P와 A로 써볼게요. P 차집합 A는 사실 P에서 뭐만 차집합 시켜주면 돼요? A 교집합 B. 그죠? 그래서 P에서 A교 B 겹치는 부분만 빼면 여기 왼쪽의 벤 다이어그램처럼 노란 부분인 P차 A가
나오게 된다. 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차분히 한번 왜 이런 절차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 두 개가 있고요. 자, 가나다 조건 세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 이랬네요. 자, 가를 봅시다. 가는 우선 X라는 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어야 된다. 즉 100 이하의 자연수들로만 이루어졌다는 뜻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공집합이 아니다 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 나 조건 봅시다. 나 조건 X 교집합 B가 공집합.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X하고 B는 서로소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서로소라고 했을 때 뭐 좀 강조했던 식 기억나요? 자, 이런 게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A 교 B가 공집합이다. 즉 서로소다 라고 한다면 자, 뭐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자, A는 어디에 포함된다? B의 여집합. 그리고 또 뭐랑 똑같은 말이야. 이번에는 B는 또 어디에 포함된다?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얘네들과 다 똑같은 말이라고 했었죠. 자, 그럼 여기서 나 조건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가 원하는 그 X는 누구의 부분집합이다?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거꾸로 B는 X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지금 X를 모르는 상태니까 그죠? X는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만 써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X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B의 여집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네? 자, 그럼 먼저 B를 따져볼까요? 자, B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50과 서로소인 자연수래요. 여기서의 서로소는 집합에서 그 서로소는 아니죠. 지금 B의 각각의 원소들하고 50하고 공약수를 따져보면 항상 1까지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공통인 약수가 1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0과 서로소라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공약수를 따져봐야 되니까 50을 소인수분해해서 한번 분석해보는 게 좋겠죠. 자, 50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50은 2 곱하기 5의 제곱이죠. 따라서 50과 서로소이려면 각각의 B의 원소들이 50과 서로소이려면 2의 배수여면 될까요? 안 될까요? 2의 배수면 공약수가 2가 나오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5의 배수면 될까요? 안 될까요? 5의 배수면 또 공약수가 5가 또 나와버리니까 안 되죠. 따라서 B라는 집합의 각각의 원소들은 2의 배수여도 안 되고 5의 배수여도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B를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집합 두 개를 정의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2의 배수들의 모임, 그 다음에 5의 배수들의 모임을 생각을 할 건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가조건에서 X는 A의 부분집합이래요. 즉 X는 100 이하의 자연수래요. 그러면 100 이상, 100보다 커지는 그런 자연수들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X를 따져야 되는데 100보다 큰 자연수는 따질 필요가 없죠. 따라서 우리는 두 개의 집합을 이렇게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는 C라는 집합인데요. 자, 얘는 X by X는 100 이하의 2의 배수 이렇게 써봤습니다. 여기서 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런 건 제외입니다. 왜? 어차피 X라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 즉 100 이하의 자연수들이에요. 그래서 자연수만 여기서 따질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집합 D는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번에 5의 배수로 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X by X는 자 100 이하의 5의 배수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얘도 자연수만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생각이 나요? 자, B라는 집합은 어때요? B라는 집합의 원소들은 50과 서로소였으니까 2의 배수도 안 되고 5의 배수도 안 됐던 거. 따라서 2의 배수들의 모임인 C라는 집합이면 안 돼. 즉 C를 제외한 나머지여야 되고, 그리고 또 5의 배수해도 안 되니까 5를 제외한 나머지여야 되겠죠. 따라서 집합 B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C, 즉 2의 배수면 안 되니까 C의 여집합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는 안 되니까 D의 여집합, 둘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 아니니까 2의 배수 아니라는 건 C의 여집합. 그러면서 동시에 5의 배수가 아니니까 D의 여집합. 그러면 교집합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지금 여집합 둘 다 붙어 있고 왠지 좀 정리를 하고 싶네. 자, 드모르간의 법칙을 써서 C 합 D의 여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앞에서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X란 집합은 B의 여집합이 부분집합이래요. 자, 그럼 그것 때문에 X는 B의 여집합이 부분집합인데 B가 아까 C 합 D의 여집합이었잖아요. 그러면 B의 여집합이니까 그거에 또 여집합이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여집합은 자기 자신 C 합 D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바로 뭐냐? X라는 집합은 C 합 D의 뭐가 된다? 부분집합이 되겠다. 자, 이번에는 다 조건으로 가볼게요. X의 모든 원소는 12와 서로 소래. 그럼 마찬가지 아까처럼 또 12를 소인수분해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따라서 X의 모든 원소들은 2의 배수면 안 되겠네. 그 다음에 또 뭐의 배수면 안 될까요? 3의 배수면 안 되겠죠. 자, 따라서 X는 C 합 D의 부분집합인데 뭐하고 뭐를 제외한 2의 배수와 3의 배수들을 제외한 C 합 D의 부분집합이어야 되겠다 이거죠. 자, 그럼 볼게요. 자, X는 C 합 D의 부분집합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벤 다이어그램 그려놨는데 여기에 있는 C 합 D 안에 있어야 돼, X가. 자, 그러면서 2의 배수면 안 된대. 자, 2의 배수면 안 된다는 것은 아까 C가 2의 배수였잖아요. 이 부분을 제껴야 된다는 거죠. 이 파란 부분. 이 파란 부분 제끼면 이제 뭐만 남아요? 여기 이 빨간 부분만 남죠? 그러면 이 빨간 부분 안에서 또 뭐를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3의 배수까지도 제외를 시켜줘야 되겠다. 아, 알겠네. 그러면 D란 집합이 뭐였어? 5의 배수였어. 100 이하의 5의 배수. 그럼 그 5의 배수에서 파란 거 2의 배수죠? 그럼 2의 배수도 제외해주고 또 12하고 서로 소해야 되니까 3의 배수도 제외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5의 배수의 개수, 즉 100 이하의 5의 배수의 개수 ND 몇 개인가요? 20개죠? 그 다음에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거 N 뭐예요? C 교 D. 얘는 바로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건 10의 배수이죠? 이거 몇 개 있어요? 10개 있죠. 따라서 요 빨간 부분, 즉 N, D, 차, C. 얘는 N, D에서 N, C, 교, D를 빼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20에서 10을 빼서 몇 개가 남아요? 10개가 남죠. 그 10개 안에 있는 3의 배수들을 또 제외해서 그 나머지 것들만 넣었다 뺐다 해서 뭐 집합 X를 만들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저 빨간 거에서 3의 배수가 몇 개나 있는지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면 걔네들 제외하고 우리가 넣었다 뺐다 하면서 X 만들면 되니까. 자, 그러면 저 빨간 거는 기본적으로 5의 배수잖아요. 그러면 그저 5의 배수 중에서 3의 배수인 거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럼 5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 15의 배수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2의 배수는 안 되잖아. 저 빨간 부분은 2의 배수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따라서 15의 배수이면서 2의 배수가 아닌 것만 찾아주면 되겠네. 그럼 뭐예요? 15의 배수 15. 괜찮죠? 그 다음 15의 배수 중에 30은 2의 배수니까 저 파란 부분에 들어가니까 안 되지. 그죠? 그래서 30은 안 되고. 그 다음에 45는 2의 배수 아니니까 괜찮죠? 45. 그 다음에 또 60은 2의 배수니까 저 파란색이 들어가니까 안 되지. 그러면 뭐예요? 75. 그 다음에 또 15 더한 15의 배수는 또 얼마예요? 90이죠? 90은 또 2의 배수니까 안 되고. 그 다음 또 15 더한 건 100 넘어가니까 안 되고. 딸랑 3개가 있겠네요. 빨간 부분 안에 들어가면서 3의 배수인 것은.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가 원하는 X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D차 C가 10개였는데 그 10개 중에 15와 45와 75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7개만 가지고 넣었다가 뺐다가 해서 만든 부분 집합이 바로 X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단 조심할 게 있어요. 아까 X는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10개 중에서 3개 뺀 7개가 남는데 그 7개를 싹 다 제외시켜버렸다. 다 안 넣었다라고 한다면 공집합이 나올 수도 있죠. 따라서 그 공집합이 나오는 경우 딱
한 가지만 제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에 전체 10개 중에서 15, 45, 75 3개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만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해서 만드는데 단 모두 다 선택을 안 한 아무것도 안 넣은 공집합 하나만 제외를 해주면 되니까 답은 127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어때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좀 많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죠. 그 다음에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자연수와 서로소다라는 것은 그 숫자를 소인수분해해서 나온 인수들의 배수이면 안 된다라는 개념도 여기에 사용됐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학습지 14쪽 14번 보겠습니다. 자, 어느 학교 학생 200명. 자, 딱 밑줄을 쳐놨는데 왠지 이 어느 학교 학생 200명을 어떤 집합이라고 하고 싶나요? 그렇죠. 전체 집합이라고 하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체험활동 A를 신청한 학생. 자, 이 학생들은 집합 A라고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체험활동 B를 신청한 학생. 얘는 집합 B라고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어느 체험활동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그럼 집합 A와 B를 이용해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A도 신청 안 하고 그 다음 B도 신청 안 했어야 돼. 그러면 A합 B의 여집합이 되겠죠. A하고 B 모아놓은 거에 여집합. 그래서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얘는 바로 A합 B의 여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하나 이상의 체험활동을 신청했다. 하나 이상. 그러니까 뭔가 신청은 한 사람들이죠. 신청만 하면 되니까 A합 B 아니겠어요? 그래서 얘는 바로 뭐가 되겠다? A합 B가 되겠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뭐다? A만 신청한 학생 수다. 그래서 A만 신청했다라는 것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놨을 때 뭐가 돼요? 자, 이렇게 되겠죠. 파랗게 색칠된 부분처럼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를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A 차 B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또 얘를 바꾸면 A 차 A 교 B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뭐예요? A 교 B 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자, A 차 B는 이렇게 세 가지로 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주어진 조건들을 다 식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먼저 전체 집합이 200이니까 전체 집합 원소가 200이니까 NU는 200.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체험활동 A 신청한 학생이 B 신청한 학생보다 20명 많았대요. 그러면 B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20을 더해주면 A의 원소의 개수가 나온다.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 어느 체험활동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 자, 걔는 A합 B의 여죠. 자, 그거의 원소의 개수는 그죠? 하나 이상의 체험 활동을 신청한 학생. 그러면 A합 B죠? 그럼 그 A합 B의 원소의 개수보다 100이 적었다. 빼기 100 하면 A합 B의 여의 개수와 같아진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뭔지 한번 써볼까요? A만 신청한 학생의 수니까 N, A 차 B를 구해야 되는 거고 사실 얘는 N, A에서 즉 A의 원소의 개수에서 뭐의 원소의 개수만 딱 빼주면 돼요. N, A, 교, B의 원소의 개수만 딱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뭐 좀 생각나는 게 있나요? 자, 여기 보시면 요식 보시면 여기서 뭔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관련된 게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공식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교집합이 들어있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그러면 거기서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노란색 식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A합 B의 여 어떻게 돼요? 얘는 전체 집합에서 A합 B를 제외한 나머지잖아요. 따라서 N, U에서 N, A 합 B를 빼주면 그게 바로 A합 B의 여집합의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좌변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N A합 B 빼기 100. 자, 그러면 우리가 적당히 N A합 B를 우변으로 이항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은 또 좌변으로 이항하고, 그 다음에 NU에다가는 뭘 집어넣으면 되고 200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따라서 얘를 정리해보면 200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00이 넘어가니까 플러스 100 이렇게 되고, 얘는 NA 합 B가 두 번 더해지니까 2배의 NA 합 B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뭘 알게 됐어요? NA 합 B는 얼마다? 150이라는 것을 알게 됐네요. 자, 그러면 NA 합 B 이 공식 안에 NA 교 B가 들어가 있으니까 NA 합 B 공식을 좀 써볼까요? 자, 150이 바로 NA 합 B인데 걔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 B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가 구할 것은 NA에서 NA 교 B를 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식을 NA는 NB 더하기 20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NA잖아요. 그래서 물론 NA에서 NA 교 B를 뺀 거지만 NB가 필요한 게 아니고 NA에 맞춰져 있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NA를 미지수 X라고 쓸게요. NA를 미지수 X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NB는 자동으로 뭐가 되나요? 이항하면 X 빼기 20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저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150, 그 다음에 얘는 X, 그 다음에 얘는 X 빼기 20 빼기 N A 교비고, 그 다음에 이 X는으로 정리를 할게요. 그럼 넘어가면 N A 교 B 더하기 넘기니까 170 이렇게 되고, x는 2로 나눠주니까 85 더하기 2분의 n a 교 b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 x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x에서 n a 교 b를 뺀 게 우리가 원하는 값이죠. 그래서 x 빼기 n a 교 b를 해주면 양변이 지금 n a 교 b를 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85 빼기 2분의 n a 교 b가 되겠죠. 2분의 1에서 1을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n a 교 b에서 1배의 n a 교 b를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n a 교 b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요것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n a 교 b, 즉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범위가 필요하네요. 자, 그러면 n a 교 b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n b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해가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겹치면, 즉 서로 소이면, a하고 b가 서로 소이면 n a 교 b는 0. 자, 그리고 문제에서 a의 원소의 개수는 b의 원소의 개수보다 20개가 더 많았죠? 그러면 더 작은 집합이 b잖아요. 원소의 개수가 더 작은 집합이. 그러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될 때는 b가 a 안에 쏙 들어갈 때,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라는 걸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식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a하고 b가 서로소라는 것은 n a 더하기 n b, 그게 n a 합 b가 되는 거죠? 서로소면 교집합은 공집합이니까. 그러면 n a는 x고, 그 다음에 n b는 x 빼기 20이었었죠? 그럼 걔네 더한 게 150. 따라서 x는 얼마? 85가 될 때, x가 85가 될 때 바로 a하고 b가 뭐가 된다? 서로소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x가 85니까, 즉 na가 85니까 nb는 그때 얼마가 되겠어요? 20 적으니까 65가 되겠죠. 자, 그 다음 b가 a에 포함될 때를 볼게요. b가 a에 포함된다는 것은 a 합 b가 바로 그냥 a가 될 때는 거죠. a 합 b가 a가 될 때. 그 얘기는 아까 a 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였어? 150개였잖아요. 따라서 n a가 바로 n a 합 b가 되면서 걔가 얼마? 150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n b는 20개 작았었잖아요. n b는 몇 개? 130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n a 교 b에 대한 부등식을 한번 완성을 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n a 교 b는 0보다는 크거나 같겠고, 그 다음에 뭐보다는 작거나 같을까요? 그렇죠. 아까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그때가 최대가 되었었죠. 그러면 그때 최대값이 바로 NB였었죠. 그때 NB 얼마였어요? 그렇죠. 130이었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그 값은 바로 뭐였어요? 여기 빨간색. 다시 한번 빨갛게 칠하고 있습니다. 자, 얘가 우리가 원했던 답이었어요. 왜? NA에서 NA교비를 빼준 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었잖아요. 그러면 개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최대 얼마까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죠. 85까지 나올 수 있죠. 왜? NA교비의 최소값이 0이니까 제일 적게 빼야 최대값 나오잖아. 따라서 최대값은 8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뭐가 될까요? NA교비가 클 때 최소가 되잖아요. 더 많이 빼야 최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NA교비에 130을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85 빼기 2분의 130 하니까 얼마? 최소값은 얼마? 20이 되겠죠. 자, 따라서 답은 뭐가 될까요? 최대값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얼마? 85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어땠나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번 강의는 좀 다시 들어보면서 차분히 꼼꼼하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개념들도 중요한 개념들, 필수 개념들이 있었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반드시 요건 알아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개념들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오늘 과제는 교과서 175쪽입니다. 교과서 175쪽은 학습지에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175쪽을 노트나 뭐 이면지나 종이에 풀고 문제는 쓰실 필요 없어요. 문제는 쓰실 필요 없지만 풀이 과정은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번호, 그다음 풀이 과정 이렇게 풀어서 채점한 다음에 사진 찍어서 6시까지 오픈 채팅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명제가 무엇인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